네, 매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타코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관세 위협 속에 타코 트레이드가 뜬다라고 합니다. 월가 투자 전략으로 떠오른 이 타코랠리의 의미를 찾아보고요. 지금 투자에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신조어기도 하고 또 압축된 그런 언어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요. 뭐 저도 타코랠리란 말을 지난주에 한번 잠깐 들었었는데 네. 어저께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자주 들릴 것 같아요. 얘기하고 또. 오늘도 마켓워치에서 주요 기사로 지금 예. 다루고 있어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타코가 이제 당연히 먹는 타코가 아니라 줄임말이 되겠는데요. 트럼프가 항상 치킨 아웃한다 그런 표현으로 해갖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란 말을 영어를 그냥 줄여서 타코 플레이, 타코 트레이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직역하면 트럼프는 항상 겁쟁이처럼 발을 뺀다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공식적으로 언론에서는 처음 썼고요. 금융기관에서는 삭소뱅크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쓴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누가 먼저 썼다라고 하지만 이제 발표된 거로만 보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최근 상승세는 미국 행정부가 시장이라든가 경제 이런 쪽에 좀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크게 기다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바로 자신들의 의견을 다시 되물리면서 없던 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마치 어떤 치킨 아웃이라는 영어식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치킨 아웃이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사전을 직접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찾아봤더니 치킨이라는 것이 이제 닭인데 영어식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겁쟁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겁쟁이의 형용사적 의미가 있는데 치킨 아웃은 겁을 먹고 그만두다, 꽁무니를 빼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겁먹고 도망간다, 뭐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뒤에서 도망간다, 라는 표현을 이제 치킨 아웃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앞에서 트럼프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약간 빗대서 비아냥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의 사례를 보면 아주 극히 최근의 사례를 보면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EU 관세 50%딱 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주말 하루도 지나지 않고 주말 사이에 이거 없던 일 같이 된 거잖아요. 물론 누가 전화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있던 대로 7월 6일까지 협상을 계속한다고 뺐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급등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타코 트레이드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의 로버트 암스트롱이 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의 압력에 항상 약했다는 것을 항상 보여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일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파이낸셜 타임즈 하면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금융시장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언론은 뭐 두세 개를 얘기합니다. 일간지에서는 만일 저희도 인용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과 영국 쪽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인데요. 딱 거기서 좀 인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급반등이 급락과 급반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죠. 해방의 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고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가장 극적으로 확대됐던 것이 145%로 그냥 중국의 관세를 올린 거 아닙니까? 계속 올리다 보니까 145%가 된 거거든요. 그때가 4월 8일, 4월 9일, 뭐, 그때 언제였거든요. 그때 겁먹고 반 사람만 억울하고 주가가 그 이후에 얼마 올렸냐면 거의 20%가 올랐거든요. S&P 기준을 보더라도요. 최근의 반등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것들이 기술 기업들이 주가적으로 쭈구니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자산별로 보더라도 또 기술주가 되고 뭐고 웬만한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뿐만이 아니죠. 삭소의 전문가도 타코 트레이드가 앞으로도 반복될 거란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 뭐라고 겁주면 겁먹지 말고 팔지 말고 오히려 급락하면 오히려 사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소위 타코 트레이드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내갖고 재밌는 표현 얘기했겠고요. 바로 어저께입니다. 큰 언론에서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되겠고요. 온라인 기반에서는 IG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어저께 기사인데요. 이번에도 타코 트레이드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의 승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뭐라 그러고 주가는 계속 빠질지 모르겠지만 딱 지금 느낌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이겼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 올라가 이런 건 우리 해석하시면 안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주가 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건 미국 행정부가 뭐가 되건 여러 지정학적 위험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건 노이즈라. 뉴스에 따른 것은 모든 것 노이즈, 소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과 금리가 결국은 방향성과 밸류에이션을 정하는 것인데요. 바로 핵심적인 그림 두 개를 비교해서 드리겠는데 이건 4월 2주차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반 전, 거의 한 달 반 전이 되겠는데요. 4월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2025년 1분기 이익 증가율이 8%로 예상됐는데 지난주 거를 그 다음 화면 보여주면 8%가 지금 뭐로 바뀌냐면 14%로 바뀝니다. 지금요. 바로 이익의 증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S&P 500 기준으로 바닥에서 4월 8일 바닥에서 정확하게 고점은 19.7%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책 변수 같은 어떤 트럼프발 뉴스 이런데 너무 지나치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리세션 나오고 주가 급락한다. 여기저기서 SNS나 유튜브에서 사람 많은 유튜브에서 뭐 시장 끝났다. 미국은 그런 얘기 정말 수도 없이 들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 사람이 얘기하건 한국 사람이 얘기하건 뭐 영국 사람이 얘기하건 건 기본적으로 그런 거다 노이즈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에 잡을 것은 네. 이익과 금리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겁쟁이의 의미를 가진 이제 치킨이라고 하는 마치 오늘 이항영의 새벽 영어 공부 한마디 같았는데요.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저도 어저께 막 찾아봐서 예,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한 거고요. 타코 트레이드가 반복됨을 기대한다. 과거에 봤을 때는요. 자, 타코 트레이드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했고요. 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이제 쇼타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나온 이후에 주가가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 한 5% 급등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내를 이제 쇼타임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젠스당 CEO의 이제 발언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실적 나온 것은 실적 발표된 지 1시간밖에 안 됐고요.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한 것은 어닝콜에서 지금 현지 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월가의 평가는 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갖고 팩트 위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EPS나요 주당 이익과 매출은 기대 이상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총 마진율은 조금 그 예상보다 좀 늘어나거나 했었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순이익률은 낸 프라핏 마진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약간 부족했습니다. 이거 갖고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392억이 예상됐는데 1억을 못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73%라는 놀라운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라는 걸 다 아실 텐데요. 그것이 약간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3%가 늘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동전의 양면이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이던스의 매출과 이게 모두 소폭 부족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어떤 전망 자체에 대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시했는데 그것에 좀 상단에 미치지 못하고 하단 쪽에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시간에서 3%, 2% 하다가 지금은 4, 5% 정도 네.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리얼타임 수준이 되겠는데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오늘도 화끈한 자신감을 또 피력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AI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칩 수요가 되겠는데요. AI 데이터 수요든 그 표현은 젠슨왕이 새로운 젠슨왕은 화려한 이제 형용사를 쓰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한마디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또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네. 얘기를 또 했습니다만 전혀 새로운 얘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H20에 대한 칩에 대한 약간의 미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0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그보다 약간 적어서 49억 2천만 달러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정도였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보다는 기존의 그것을 확인한 수치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웬만큼에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럴 일보다는 주가는 기존의 것들을 맞춘 정도였는데 딱 월가 예상치 정도 맞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잠재적인 불안감은 좀 해소되는 그 정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에서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긍정적이고 월가의 눈높이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네. 월가의 눈높이는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겠고요. 네. 좀 더 자세한 월가의 반응은 내일 이 시간에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보다 더 흥미롭게보다는 특징적인 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칩 같은 거 제품을 이제 건드린 거 아니고요. 제품을요. 네. 제품 중국에 수출하는데 어떤
제한한다 아니면 풀어준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또 단독 기사가 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걸 이제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설계하려면 뭔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작업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있어야지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만들고 쓰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 기업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케이던스 디자인과 시놉시스라는 회사인데 네, 오늘 10% 이상 하락을 네, 했죠. 그거 딱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요. 네. 또 하나 이제 유럽에서는 시놉시스가 시멘스 쪽에 시멘스 정도에 해당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시놉시스와 케이던스가 해당돼서 그것들이 오늘 8~9%가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이 말이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일단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시간에서 정규장에서요. 정에서 9에 10%까지 오늘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준 것이 오늘 현재까지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 설계 업체의 중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소식으로 관련 주가 10%가량 하락한 부분도 오늘 체크를 해봤고요. 관련 종목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하락한 거 정규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엔비디아 실적 나온 지는 지금 1시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월가의 소식은 자세하게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시간외에서 $140 돌파했습니다. 여기서의 향방 참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테이저건 주인공, 와, 대단하다, 주가. 네, 바로 엑손 엔터프라이즈. 저희 테이저건 제조사 엑손 월가는 여전히 관심사고요. 저희 월가에 대해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주가 향방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이런 주식을 많이 찾아내서 개인 투자분들 꽤 많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사실 테이저건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 엑손 엔터프라이즈를 제 기억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저희 방송에서 작년 2월쯤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 후에 이제 흑자 전환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때 주목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테이저건이요. 예. 테이저건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무기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자 충격기를 해갖고 거기서 몸에 맞춰갖고 그래서 드드득 하면서 쓰러지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화 데몰리션맨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테이저건을 경찰들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엊그저께도 우리나라 한 분이 문제가 돼갖고 여성 경찰이 쏜 거를 제가 지상파 뉴스에다 본 적이 있는데 그 테이저건입니다. 테이저건이요. 테이저는 거는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쓰겠죠. 개인이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아마존에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많이 있고 그게 이제 개인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이 주가를 설명하기 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클라우드가 들어가는데 이걸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마이크 카메라를 달고 다니거든 경찰들이요. 몸에 달고 바디캠인데 바디캠을 하면서 잠재적인 사람들 저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아닌지까지 체크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클라우드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거기서부터 데몰리션맨 얘기가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거기다가 드론 같은 것들로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서 나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것까지 가는 거가 되면서 이게 AI 클라우드가 합쳐져서 이제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되는 거가 되고 또 하나가 여기 경찰들은 우리나라도 가능하지만 경찰들이 현장에서 나가면 보고서 쓰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고 불평하는 걸 저도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업무를 절반 가까이 줄여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디캠이나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와갖고 문서화해주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게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상당히 흥미로운 회사라고 소개를 하던 차에 최근에 시장과 상관없이 주가는 계속 사상적 효과를 가고 있고 오늘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손 엔터프라이즈는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걸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 스타디를 한번 해보실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예. 시장과 상관없이 지금 이 주가는 승승장구입니다. 작년에 이학용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만 해도 이런 종목이 있었어? 되게 의아하고 좀 흥미로웠는데 이런 종목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데는 이학용 위원님이 좀 일인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입니다. 인공지능 혁명 이 종목이 궁금해요. 오늘 이 종목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좀 투자를 했다고 해서도 관심 있고 뭐 그랬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서 요즘은 음성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 명령을 해서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도 있고 타이핑 써주는 건 기본이 되겠고요. 네. AI에 관련된 거 핸드폰으로도 좀 말로 하려면 음성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AI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사운드 하운드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주가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주가는 뭐 10달러밖에 안 되고 오르게 작은 돼서 기업인 것 같은데.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엑선과 반대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5%에서 갑자기 앞으로도 12달러까지 올라가는 이게 워낙 주가가 10달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12달러도 25%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여전히 성장 분야인 건 분명한데 여전히 위에서 한번 돈을 아직 버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스타디아 보시라는 관점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사운드 하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AI 종목도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